글쎄요, 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판결에 보신 것처럼 격양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대행이라니요. 어젯밤이었습니다. 비교적 기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 상정 그리고 사의 표명, 사표 수리까지 어젯밤 사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최상목은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파기결재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최상목 탄핵 소추안을 심의하자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적입니까? 조금 전에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의 표명을 하셨는데 오늘 탄핵안 처리 관련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자체 조심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유죄를 받은 것 같은 여러 가지 느낌 때문에 어제 정치권이 뒤흔들렸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모두의 그 시간 어젯밤 이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대대행의 나라가 됐어요. 저 주진 의원님. 어젯밤 이 국회 본회의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길래 이렇게 약간의 기습적으로 이 탄핵 시도가 있었던 겁니까? 솔직히 너무 한심한 장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자 공직자를 진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익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사실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저번에 사실 탄핵 소추를 진작에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날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 소추하기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그 탄핵 소추권을 내려보냈는데 법사위에서 별달리 진행된 게 없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취지의 결정이 있으니까 갑자기 8시 반에 법사위를 열어서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8시 반에 열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저것도 기습상정해서 우은식 국회의장이 기습상정함으로써 공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차피 탄핵 소추되면은 다음 6월 3일 대선까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그만두자. 그래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해프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해프닝이고 정말 뼈아픈 게 아니라면 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정말로 위협적인 게 아니라면 왜 최상목 대행을 느닷없이 탄핵했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고 본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복 탄핵이 아니라면 갑자기 8시 반에 어떤 국회 의결을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되기 직전인 경제 사령탑에 대해서 8시 반에 갑자기 법사위를 열고 바로 10시 넘어서 갑자기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복이고요. 그냥 국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까 상권 분립도 사법부도 없애겠다라고 하잖아요. 한 달만 기다려라. 지금은 얘기 못하지만 한 달만 기다리면 우리가 온갖 거 다 힘자랑하겠다는 것이니까 저는 저거는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이제 탄핵안을 올렸고 추가 상정했는데 넘버 3인 최상목 부총리가 사표를 냈고 어제 자정까지만 해도 넘버 2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사표를 수리했고 지금 넘버 1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결이 끝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숨가쁜 상황이 이뤄진 거예요. 30번째 탄핵 시도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입니다.
국민의힘 비판도 꽤 많아서요. 오늘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재명의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와 대법원의 판결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테러리스트가 인질극하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한 명씩 인질 죽이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후보는 아예 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인질극, 위헌정당 꽤 거침없이 민주당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31번째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31번째 과연 한 정부에서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걸 결국은 단행을 했습니다. 그 지금 좀 전에 한동훈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최상목 부총리는 아무 지금 이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오늘 외교부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이제 그만두니까 외교공관에 공문을 보냈다가 예. 다시 최상목 대행이 이제 사퇴하니까 다시 그걸 긴급히 회수해서 다시 또 보내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정말 민주당의 화풀이가 분풀이를 이런 방식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걸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요. 정말 이 한번 본인들 스스로를 정말 거울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뭔가 괴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정말 탄핵 중독자로 변해가는 게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저는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다 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국가적인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행 총리까지 자기 출마한다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저렇게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호 부총리가 맡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탄핵 본인이 사표 쓰겠다고 나간 사람이 밤 10시 40분에 결국 결재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정말 이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저는 책임도 엄히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교부의 혼선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앞선 화면 잠깐 지나갔던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미 최상목 대행 체제로 이제 밤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준비를 해놨다가 급히 돌려보냈고 지금 사실은 넘버 4인 이주호 권한대행이 실제로 좀 대대대행 역할을 하면서 교육부가 뭐 총리실 역할도 하고 이제 대통령실 역할도 해야 되는 이게 한국 상황이 뭐냐 설명해달라 이 말에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어졌잖아요.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어쨌든 이게 민주당의 이런 줄탄핵, 무차별 탄핵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선 출마하겠다고 총리직을 던진 한덕수 대행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굳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일단 그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광란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이 탄핵 사유가 분명한 그 최상목 대행을 몸으로 그렇게 막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도 여당입니까? 뭐 10여 명이라기보다는 뭐 몇 분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대법원의 그 파기 환송에 대한 어떤 그 대응으로서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덕수 사퇴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한덕수 사퇴와 최상목 탄핵은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그냥 얘기만 들어선 박성훈 선생님 제가 단순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여러 이유 중에 조승래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대응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 있었죠.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지칭하면서 이 두 나라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선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걸 활용해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협상 팀들이 결국에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위한 치적
떡쌓기 용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졸속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기본적으로 이 협상 과정에서 국익보다는 본인의 사익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서 함께 협상을 실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최상목 대행 역시도 한 팀이라고 사실상 본 겁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결국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사퇴하고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나갔잖아요. 예. 그럼 이 협상의 키는 누가 쥐게 되느냐? 최상목 대행이 쥐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미 민주당은 그동안 권한쟁의 심판 등을 거치면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하라, 사실은 시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미뤄왔던 그런 위헌적인 행태를 보면서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히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국 통상 협상과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덕수 대행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어떤 역할들을 보면서 예. 한덕수 대행이 사라지고 나니 사퇴를 하고 나니 이 키는 최상목 대행이 쥐게 되겠구나.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어떤 부분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사법부가 잘못한 건데 그 모르겠어요. 사법부가 진짜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사법부가 잘못인데 왜 부총리를 탄핵하냐 일부 의원이 얘기하니까 반대한다라는 10명가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밀어붙였고 실제로 본인이 탄핵되기 직전이니까 최상목 부총리 그만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한 2시간 앞두고 또 사표 수리하고 예. 일단 이렇습니다. 뭐 아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말의 취지는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도 있다라는 탄핵한 게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